오늘은 미디어 고토사 구독 의향 설문으로 배운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하루 정도 미디어 고토사를 월 5,000원 정도에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이걸 진행하게 된 여러 의도가 있긴 한데 그건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간단하게 통계 나온 결과를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하루 정도였는데요. 설문조사에 159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. 이 가운데 95명,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60%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. 159명 중에 60%면 사실 적지 않은 이 비중이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요. 또 부가적인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의 전체 그 좋아요, 이게 일종의 그 구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구독과는 좀 차별이 되긴 하지만 2,888명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 5,000원에 유료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3.2% 정도입니다. 이거를 이 저의 편을 빌리면 잠재적 구매 전환율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. 그것이 3.2%입니다.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2,888명 가운데 5.5%의 비율이 나왔습니다. 이거를 설문 인게이지먼트 비율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. 왜 설문을 진행을 했을까에 대한 건데요. 사실 처음엔 탐색 차원이었습니다. 당장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서 유료 구독 모델을 실행해 보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. 몇 년간 제가 운영을 해왔던 미디어 고토사 페이지,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실제 구독 기반의 미디어를 만약에 제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구독 전환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실 테스트해보자라는 차원이 컸습니다. 근데 결과는 잠재적 구매 전환율이 한 3.2% 나왔고요. 이 비율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 사실 어떤 쇼핑몰이든 콘텐츠 기반에서 구매 전환을 시킬 때 평균적으로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1%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1-2% 수준.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. 평가를 했다는 거죠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걸 배웠냐라고 하면 사실 이 MVP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최소 기능 제품,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하는 건데 이 최소 기능 제품을 저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 전환율이 3.2%까지 나온 건 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눈에 잡히는 뭔가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월 5,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페이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눈여겨봐 오신 분들이 그 신뢰를 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사실 구독 의향을 내비친 분을 사실 대략적으로 합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. 이들한테 만약에 5,000원 내지 6,000원만 부과를 해도 월 5-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. 그것도 주 1회 정도랍니다. 저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부수입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디 가서 원고료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,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, 거기에 대한 기타 등등 있을 텐데, 주 1회 정도의 원고료로 따지면 이 정도의 수익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만약에 제가 이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를 좀 해서 28,000명 정도, 현재의 한 10배 정도의 규모를 확보할 수만 있다고 가정하고 전환율이 앞에서 나왔던 3.2%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5-6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사실은 해보게 됐습니다. 이 정도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제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
처음에 설문을 왜 했을까는 탐색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.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서 작정하고 주력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실험이라는 어떤 결정들, 판단이 사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다음 주쯤에 제가 이 MVP, 최소 기능 제품을 들고 설문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만약 이렇게 해서 잠재 전환율이 이번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.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 두고 있는 구매 전환율은 5% 정도인데요. 만약에 이것이 넘어서게 된다면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. 그리고 현재 MVP 초안을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 MVP에 어떤 가치를 좀 담을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제가 이제 늘 고민해 왔던 건 미디어 트렌드와 구독자의 직무, 즉 일 사이의 어떤 간극, 그 갭을 해소하는 것들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. 사실 그간 해외 미디어 트렌드가 나오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? 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? 라고 하면서 약간 갸웃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.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고요. 포스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주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해외 미디어 동향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함의를 짧게나마 여태까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기려고 애를 쓰긴 썼습니다. 전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따라서 만약 이 뉴스레터 혹은 컨텐츠를 이 독자들께서 읽게 되면 비용을 내고 읽게 되면 아마 구독자는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저 먼 나라 소식이나 동향이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바로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구나.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그 정도까지의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MVP를 설계해 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를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설문에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